번째 공고는 노무법인이에요. 여기는 인사팀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데 좀처럼 합격이 잘 안 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무법인은 보통 노무사가 개업한 작은 사무실인데 기업들을 고객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회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사의 노동법 관련 자문이나 문제 해결을 하고요. 급여 관리를 합니다. 고객사의 급여 담당자가 제공한 급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급여 계산부터 세금 신고까지 다 노무법인에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면 비록 내가 인사팀은 아니지만 여러 고객사의 급여 업무를 담당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사팀에 입사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된다면 노무법인에서 1, 2년 정도 일하시고 경력직 급여 담당자로 기업 인사팀에 이직하시는 루트도 추천합니다. 노무법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면접 때 뭘 확인하셔야 하냐면요. 담당하게 될 고객사가 어떤 곳들인지, 고객사의 직원 수가 몇 명 정도인지입니다. 그중 제일 큰 규모의 고객사가 이 다음 커리어가 될 기업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후에 임직원 수 500명 정도인 인사팀에 가고 싶어요. 그럼 그 회사의 급여 담당자를 뽑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100명짜리 고객사 10개 관리한 경력보다는 한 곳이라도 500명짜리 고객사를 관리한 경력을 보유한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급여가 업종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요. 교대 근무라거나 자사의 주식을 받는다거나 주휴 수당이 자주 달라진다거나 일용직이 많다거나 이런 다양한 급여를 해봤을수록 다음 이직에 유리한 부분이 많아집니다. 다만 노무법인을 들어가셔서 인사팀으로 이직할 생각이라면 1년은 반드시 넘기고 3년은 초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1년을 넘겨야 하는 이유는 급여와 관련한 한 사이클을 다 겪어보기 위함이에요. 특정 월에 해야 되는 다양한 신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3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3년 내내 급여만 하면 다른 직무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통 총무나 급여하는 친구들이 그 업무만 너무 오래 해서 채용이나 조직 문화 같은 다른 직무로 넘어가지 못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급여가 처음에 배우기 어려운 일인 거는 맞는데 거기서 보상을 기획하는 쪽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으면 급여만으로는 사실 더 이상 커리어가 성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급여는 결국 반복 업무거든요. 그러면 티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성과 인정도 별로 못 받고 연봉도 별로 안 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3년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고는 카지노의 인사 신입입니다. 여기는 교대 근무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관리한다는 특색이 있어서 이후에 호텔, 리조트, 이런 대규모 프리미엄 서비스업 인사팀으로 커리어를 키우실 분들께 추천해요. 제가 알기로 이런 업종은 계약직도 많고 입퇴사도 많고 또 이런 업종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직원 채용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채용이 어려우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스케줄을 자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관리를 하는 게 다 인사팀의 업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의 인사팀은 입퇴사나 근태 관리 업무가 일반 업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서비스업이라 각종 직무 교육이나 CS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교육 담당자분이 계실 거라 그분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업무들은 어디에서나 인사팀 막내들이 하는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우대사항을 보면 교대 근무 스케줄 관리, 근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요. 스케줄 근무는 시스템이 있어도 정신이 없고 엑셀로 해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휴게 시간이라거나 한 주에 초과하면 안 되는 근무 시간이라거나 이런 게 스케줄대로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바뀔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무, 대체 휴가 같은 개념들까지 아주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공고는 건설업입니다. 인사, 총무, 노무를 다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인사 쪽 커리어를 뾰족하게 쌓으려는 분보다는 건설 관련 업종 관리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런 공고를 봤을 때 특별히 인사 업무를 엄청 제대로 배울 것 같진 않아요. 이 노무도 간단히 써 있는 걸로 봐서는 노조는 없는 것 같고 노동법에 맞는지 관리하는 수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총무 업무가 주된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을 뽑는 건지 신입과 연수무관 경력을 같이 써 놨는데 사실 이런 자리는 경력직 입장에서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입이 가나 경력이 하나 하는 일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업무가 특별히 신입과 경력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잖아요. 공고를 이렇게 통으로 써 놨다는 건 경력직과 신입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신입이 가면 배울 게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역으로 여기서 몇 년 일하면 그때부터는 하는 일이 늘 비슷할 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고는 식품 제조업입니다. 직원 수는 적지만 중소기업 제조업 인사 담당자로 첫 발을 내딛기에 좋은 포지션입니다. 여기 업무를 보면 주로 근태, 급여, 채용을 어느 정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 휴게 시간, 초과 근로를 관리하는 근태 관리, 그리고 또 연차 휴가 관리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신입일 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기본 지식들이고요. 급여 관리와 퇴직금 관리도 급여의 아주 기본 업무죠. 신입일 때 배워두면 좋습니다. 입퇴사자 관리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로 막내가 많이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적 사항은 주니어 때 배워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라고 봐요. 꼭 외국계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을 일부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어려워서 처음 하려면 비자 종류나 체류 기간 같은 것들을 숙지해야 하고 비자 갱신하는 것도 인사팀에서 미리 챙겨야 합니다. 직원이 불법 체류자가 되게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자격 요건에 운전 가능자는 총무 담당 때문에 써놓은 걸로 보여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총무를 담당하면 법인 차량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유, 정비, 주차 같은 것 때문에 종종 운전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격 요건에 위하고 사용 가능자, 요건 인사 담당자한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하고라는 ERP를 말하는 거예요. ERP는 급여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임직원이 입퇴사하면 그 정보를 여기에 등록하고요.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RP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ERP 정보관리사라는 이게 인사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금방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고는 코스닥 상장사의 지방 공장에 있는 인사총무팀 신입입니다. 여기는 100명 정도 되는 공장이라서 좀 넓은 범위의 일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공사 인사총무에 있다가 본사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중소기업 제조업 인사총무팀장으로 성장하실 분한테 추천하는 포지션입니다. 업무 비중을 보면 사실 총무가 범위가 넓고요. 인사는 좀 많이 써 있기는 한데 채용이나 입퇴사 관리 정도예요. 보통 지방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기획은 본사에서 다 하고 여기는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커리어로 할 때 인사 업무의 시작으로 발판을 삼아서 다른 회사 인사팀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인사 쪽 업무가 지금 봤을 때 계약직을 뽑아서 시켜도 될 정도 수준의 업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 직원 수가 적어서 커리어적인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총무 업무의 시작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총무팀에서 하는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커버하고 있고요.
작은 회사이지만 그래도 코스닥 상장사니까 자산 관리나 뭐 계약 관리 같은 것들 절차가 제대로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장사는 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계약, 비용, 자산 관리 절차가 보통 문서화되어 있고 엄격하거든요. 인사 쪽에서의 장점을 찾아보자면 인사 쪽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하다 보니까 입퇴사나 채용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많이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업무에도 이미 법 관련 내용들이 몇 가지 써 있죠. 뭐 계약서라거나 아니면 뭐 기간에 대한 만료 같은 거, 또 갱신이나 종료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학 계열을 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